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풀이를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마저 해보도록 하죠. 110페이지고요. 3번부터 볼 건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할 게 복잡하다고 해야 될까요? 해야 될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등교하시게 되면 그때 직접 풀어보시는 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풀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뭐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티계정도 좀 그려야 되고 하다 보면 한눈에 이게 확 들어오게 해서 풀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문제라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3번은 나중에 풀이하는 것으로 하고 4번부터 해가지고 풀이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볼게요. 3.1공업사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간접비 배부율과 배부액, 제조지시서 5번의 제조원가를 직접 노동시간 그리고 기계 작업시간법에 의하여 계산하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일단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배부율을 구해봅시다. 어쨌든 순서는 항상 배부율, 그 다음 배부액, 그 다음 제조원가 이렇게 구하는 순서대로 계산을 해서 구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직접 노동시간법으로 해볼게요. 자, 노동시간법으로 하게 되면 일단 공식에 의해서 제조간접비 총액 63만원을요. 63만원을 노동시간 총 1500시간으로 나눠줍니다. 자, 나눠주게 되면요. 계산기를 써서 한번 해보죠. 자, 전체 63만원을 1500원으로 1500원이요. 이제 1500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하나당 투입되는 배부율이 420원이 나오죠. 앞에서 했던 가액법으로 계산을 하면 몇 퍼센트 이렇게 배부율이 나오게 되는데 노동시간법이나 작업시간법을 하게 되면 하나를 제조를 하는데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금액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금액으로 나오게 돼서 배부율인데 왜 퍼센트로 나오지 않는가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게 맞다라는 거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시간법, 기계작업시간법으로도 먼저 배부율을 구해볼게요. 똑같이 63만원을 동기간의 기계작업시간 수 2400시간으로 나눠줍니다. 2400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얼마예요? 63만원 똑같이 63만원을 2400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소수점이 나오네요. 자, 하나당 262.5 소수점이 나오니까 얘는 더더욱이 좀 계산기를 사용을 하는 게 편하겠죠? 일단 배부율 구한 거 먼저 옮겨줍시다. 420원 그리고 262.5 자, 제조간접비 배부액 같은 경우는 4번의 힌트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접 노동시간이 420시간이었는데 배부율도 똑같이 420이다. 두 개 곱해주시면 돼요. 두 개 곱해주시면 계산기를 써봅시다. 420 곱하기 420 176,400원 176,400원 밑에 것도 배부율 262.5 곱하기 운전시간 610 하면 16만 125원 16만 125원입니다. 재료 원가는 여기 나와 있는 주어진 조건 재료비 25만원, 농비 10만원, 그 다음에 배부액을 더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35만원이니까요. 35만원에다가 각각의 배부액을 더해봅시다. 35만원 더하기 17만 6,400원 하면 52만 6,400원. 그 다음 두 번째 35만원 더하기 16만 125원 51만 125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해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조금 더 단순하기도 하고요. 계산하는 방법이 앞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단순하니까요.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부분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죠. 5번. A와 B를 제조하는 주 통일 제조기업의 다음 자료로 각 제품에 대한 제조 간접비 실제 배부액을 직접 노무비법으로 하래요. 얘는 하나로 딱 정해줬네요. 직접 노무비법. 으로 계산을 해서 제조 원가를 계산한 다음 이러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을 답하시오. 먼저 주어진 조건 4월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72,000원 그 다음에 완성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죠. 자, 먼저 배부율을 따져봅시다. 자, 배부율은요 노무비법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에는 노무비 총액 72,0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죠. 미안합니다.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 72,000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농무비 총액 18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배부율을 따져보죠. 자, 배부율은 분자가 72,000원이고요. 이거를 18만원으로 나눠봅시다. 나눠보게 되면 0.4, 즉
40%라고 하는 배부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부액을 구해볼게요. 자, 배부액은 여기 나와 있는 노무비에다가 배부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24,000원 그리고 48,000원입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A 제품 같은 경우는 6만원, 6만원, 24,000원이니까 144,000원. 그 다음 B 제품 2만원, 12만원, 48,000원이에요. 그러면 188,000원이 되겠네요. 8,000원. 자, 원가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은 얘는 실제 배부법을 이용을 하는 거죠. 실제 배부법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완료, 그러니까 제조가 완료된 시점, 즉 완성일 이후로 원가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은 A 제품 같은 경우는 4월 30일, B 제품도 4월 30일. 15일에 완성이 됐는데 왜 30일 날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1개월 단위로, 실제 배부법 같은 경우는 1개월 단위, 그러니까 원가 계산 자체가 그렇죠. 1개월 단위로 월 말에 항상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정 배부가 월초, 기초, 월초라고 한다면 실제 배부는 월 말, 기 말 이렇게 항상 말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밑에 보시면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여러 제품을 만드는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월 말에 집계가 완료돼요. 월 말에. 형광펜을 봅시다. 자, 월 말에 왜 안 칠해지나요? 자, 월 말에 집계가 되어 완료가 되므로 실제 배부법에 의하게 되면 월 말이 되어야만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써있죠. 그래서 월 중에 제품이 완성되더라도 다른 제품이 완성되는 월 말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조 원가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은 월 말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밑에 6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제조간접비 배부는 예정 배부율에 의한다라고 써있네요. 자, 처음 나왔네요. 예정 배부율. 직접 원가법에 의한다라고 써있습니다. 예정 배부를 하는데 직접 원가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보죠. 당해년도, 당회계연도 제조간접비 연간 예상액이 45만원, 동기간 직접 원가 총 예상액이 20만원과 10만원이니까 총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정 배부율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예정 배부율 같은 경우는 연간 예상액 45만원을 발생 총 예상액 30만원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얘는 1.5가 되겠죠? 1.5가 되니까 얘를 퍼센트로 바꾸면 150%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50%. 자, 예정 배부액을 먼저 따져보죠. 자, 예정 배부액 같은 경우는 직접 원가이기 때문에 이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친 금액. 그러면 8,500원. 그리고 얘는 7,000원이 되겠네요. 계산을 해봅시다. 제조 지시서 1번이니까 얘는 8,500원에다가 곱하기 1.5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8,500원에다가 곱하기 1.5를 해보면 12,750원이라고 하는 예정 배부액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제조 원가는 이 배부액에다가 위에서 했던 직접 원가 얘를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써보면 8,500원 더하기 12,750원입니다. 두 개 더하면 21,750원이 되겠네요. 제조 지시서 2번의 제품 제조 원가래요. 얘는 배부액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배부액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배부액은 7,000원에다가 곱하기 1.5 한 거니까 얘는 1,500원이 되겠네요. 1,500원에 7,000원을 더해주면 17,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뭔가 좀 예정 배부율과 예정 배부법을 가지고 하는 것 중에는 아주 단순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번, 6번 같은 경우는 위에서 했던 여기 나와 있는 5번, 6번은 위에 큰 5번과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실제 배부법을 이용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해줄 때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과 예정 배부법을 이용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해줄 때 계산 시점을 보면 여기 밑에 키포인트를 먼저 보고서 답을 적도록 하죠. 예정 배부법은 실제 배부법의 문제점인 예정 배부법은 실제 배부법의 문제점이 원가 계산의 지연을 해결하고자 연초에요. 연초에 미리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선정하고 제품이 완성되면 예정 배부율을 사용하여 각 제품에 배부할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제품이 완성되는 시점, 특정 일자예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3월 13일하고 3월 31일 두 개가 되는 거겠죠.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차이점은 실제 배부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 배부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연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실제는 원가 계산이 무조건 연말이 아니라 월말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자, 월말. 그리고 예정 배부법 같은 경우는 제품의 완성 시점이에요. 그래서 전 시간에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예정 배부법을 사용을 하면 원가 계산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5번, 6번의 정답 같은 경우는 1번의 완성 시점 3월 13일 이후에 계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조지시서 2번 같은 경우는 3월 31일 이후에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 대성공업사의 다음 거래를 분기를 하고 각 계정에 전기를 하래요. 예정배부래요. 예정배부. 일단 예정배부라는 힌트. 노동시간으로 해야 되겠네요. 주어진 조건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노동시간을 가지고서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월말에 집계한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다음과 같고요. 이거 다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미리 한 번 더 해둡시다. 미리 64만원 86만원 그리고 214만원 다 더하니까 364만원이죠? 364만원 그럼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발생액이고요. 그리고 얘는 예정 배부액입니다. 이것만 봐도 과소배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해봅시다. 분개를 먼저 해보면 첫 번째, 이 직접 노동시간이 나와 있지만 얘는 쓸 일이 거의 없네요. 쓸 일이 거의 없고 제조 원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직접 노동시간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기에는 직접 노동시간으로 제조간접비 배부를 해주고 제조 원가를 구하는 문제겠구나 라고 일단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조 원가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필요는 없겠네요. 보죠. 먼저 분개를 보시면 예정 배부한 거를 먼저 해줍시다. 하변에는 제공품으로 360만원만큼의 제조 간접비가 발생을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제조 간접비 360만원. 두 번째, 실제로 발생한 겁니다. 실제로 발생한 거니까요. 제조 간접비가 364만원. 이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거 세 가지의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비, 계정 과목이 세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금액도 각각 써주시면 돼요. 금액도 각각 써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 칸이 좁은 관계로 합쳐서 금액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364만원. 원래는 다 이것들은 개별적으로 각각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가 360만원, 두 번째가 364만원이에요. 4만원만큼 이 제조 간접비를 덜 배부를 했죠. 그러니까 과소 배부를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 2번을 통해서 과소 배부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과소 배부를 했으면 그만큼 채워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채워 넣어준다는 얘기는 추가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거에 따른 분개를 해보게 되면 여기 똑같이 같은 쪽에 제조 간접비가 들어가야 더해지는 거니까 제조 간접비 4만원만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번과 3번 추가로 설정한 얘네들이 더해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실제 발생한 금액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계정 과목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다. 배부 차이 4만원. 그리고 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연말 제품 제공품 여기에다가 비례해서 나눠주거나 아니면 전부 매출원가에서 가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많이 쓰이는 거는 매출원가에서 가감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는 걸 어디에다가 매출원가로 대체를 해줍니다. 매출원가 4만원 그리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계정 과목이 좀 길긴 한데요. 배부 차이 4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의 핵심은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발생액을 먼저 비교를 한다는 거죠. 예정과 실제를 비교를 해서 과소냐 아니면 과대냐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부족하거나 초과분에 대한 거를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해주고 마지막에 그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어디에다가 매출원가에 대체를 해주는 것까지가 완성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기해보죠. 전기하는 거는 위에 분계만 보고 다 옮기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제조간접비에 들어가는 거 지금 제조간접비가 들어가 있는 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를 전부 다 옮길게요. 자, 첫 번째 재료비. 자, 재료비가 지금 64만원.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위에 나와 있는 이거. 그 다음에 노무비. 노무비가 86만원. 그 다음에 제조 경비 214만원. 해서 전체 364만원. 그래서 원래는 마감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변에 들어가야 될 거는 제공품이 360만원. 그리고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4만원 해서 364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 그 다음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들어가는 거 3번 4번 이렇게 있죠. 3번 4번에 해당되는 거 첫 번째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차변에는 제조 간접비 4만원 그리고 또 하나 매출 원가 4만원 그리고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거는 4번에 하나만 나와 있으니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좀 좁으니까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4만원
자, 이렇게 해서 분계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 완성을 해주실 때요. 분계 완성을 해주실 때 여러분들 어쨌든 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계 문제가 나옵니다. 얘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계하는 거를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과소 배부냐 과대 배부냐에 따라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처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두 가지 방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매출 원가에서 전액 가감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뒤에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결하고 뭐 답 확인하는 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풀이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등교했을 때 질문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지금 이 확인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 핵심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녹화 촬영을 한 게 시간이 23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23분, 24분이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확인 핵심 문제는요. 자, 이 확인 핵심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숙제예요. 숙제.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복습을 할 때 여러분들 이제 각각 해당되는 교과 선생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풀어주실 거고요. 확인 핵심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이거는 꼭 풀어오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풀어오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평가 볼 때 이 정도의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꼭 풀어보시고 직접 해결을 해보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요. 뒤에 실전 핵심 문제가 나오는데요. 실전 핵심 문제 같은 경우는 얘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주로 이제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 발췌를 해놓은 것 같아요. 자격증 시험 문제, 전산회계 운용사 혹은 전산회계, 보통 운용사를 기준으로 많이 발췌를 한 것 같은데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풀어보시면 도움은 될 거예요. 풀어보시면 도움은 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혹시라도 자격증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뭐 자격증 준비하는 문제집이나 여기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풀어보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꼭 풀어보시고요. 꼭 풀어보시고 나중에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